과학의 기본을 이해하는 오늘이 되자.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지금부터 20강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만륜력과 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지구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힘을 느끼고 있어요. 수많은 힘을 간접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 힘들 중에서 제일 흔한 힘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무튼 좀 유명한 힘? 네, 그런 힘의 대표적인 두 가지, 만륜력과 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힘이 왠지 느낌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 느낌적인 느낌, 그 애매한 느낌, 여러분도 한번 공부하면서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듯이 지구 주위에 달이 도망을 못 가고 어떤 힘에 이끌려서 계속 돌고 있죠. 이 영상을 준비하다가 제가 문득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가 떠올라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공유해보고자 지금 음악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노래 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찾은 노래가 아니고요, 제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어떤 아이돌 그룹의 앨범을 이렇게 듣다가 어느 한 노래가, 전 다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만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 귀가 이렇게 이끌리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이거 무슨 노래지 하고 제목을 찾아봤더니 그 제목이 그래비티, 중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당히 내용도 좋았고 가사도 보면 중력이 물체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끌어당긴다. 얼마나 강하게 끌어당겼으면 사람의 마음이 중력처럼 느껴졌다. 얼마나 좀 비유가 좋습니까? 은유가. 그래서 좀 아직까지 자주 듣는 곡입니다. 이 곡을 홍보하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네, 이렇단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체를 당긴다는 생각은 처음에 누가 좀 구체적으로 시작을 했을까 그 생각은 바로 아이작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뉴턴의 사과나무 유명하죠. 이 오른쪽 사진이 실제 뉴턴이 앉아서 그 생각을 했던 사과나무랍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교 안에 현재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 여전히 지금까지 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나무 아래에서 뉴턴이 떨어진 사과를 보고, 우린 떨어진 사과 보면 어떤 생각을 하죠? 보통? 네, 맛있겠다. 먹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뉴턴은 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떨어질까? 이런 걸 보면은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정말 아예 태초에 피 속에서부터 과학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현상만 보면 분석하려 했고 고민하고, 이런 힘이 과학자의 능력 아닐까요? 그래서 전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나무를 보고 맛있겠다 보다는 왜 떨어질까를 고민했을 때 그 결과 지구가 사과를 당겨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왜 지구가 사과를 당겼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본 겁니다. 우린 떨어지면 떨어졌구나 하고 또 끝나겠지만 뉴턴은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사고를 했죠. 왜 지구가 사과를 당겼을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다면 왜 사과는 지구를 당기지 못했을까라고 또 고민한 겁니다. 왜 지구만 사과를 당겼을까? 그 이유는 사과도 지구를 당겼겠지만 가볍기 때문에 지구보다, 그래서 지구 쪽으로 움직인 것이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이 추측에서부터 만륜력의 힘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한 거죠. 즉, 뉴턴은 생각했습니다. 모든 물체는 당기는 힘이 있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질량을 가진 물체입니다. 질량을 가지지 않았다면 반대로 만륜력이 없다고 얘기한 거겠죠. 질량을 가진 물체는 무조건 당기는 힘이 생긴다. 그거를 만륜력이라 표현했습니다. 여기 지구 사진이 보이지만 지구에는 수많은 물체가 있죠. 물체 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지우개와 연필을 준비했습니다. 즉 뉴턴의 생각에 의하면 지우개도 연필을 당기고 연필도 지우개를 당기고 이렇게 서로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겠지만 지구 안에서는 그 이들만의 힘보다 질량이 더 큰 지구의 만륜력이 더 크기 때문에 서로서로 당겨지지 못하고 지구 쪽으로 당겨지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겠죠. 나름 일리 있죠. 예, 여러분이 솔직히 뭐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 봐도 그렇겠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만륜력을 뉴턴이 어떤 식으로 공식을 만들어냈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과학자가 보통 하는 일은 어떤 현상을 분석하고 왜 그럴까 원인을 파악하고 실험을 토대로 해서 어떤 내용에 대한 증거를 찾았다면 그거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능은 정확히 알고 싶잖아요. 예, 이 정확한 그 대상, 정확한 그런 목적이 나중에는 보통 공식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예, 공식화한다. 이 말은 구체화시킨다. 이런 뜻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호는 무슨 뜻이냐면 우선 F는 힘이라는 기호고요. 그 다음에 G는 중력상수의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만륜력을 계산할 때 어떤 특별한 정해진 숫자 뭐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고요. 이 숫자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라고 써놓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M은 질량인데 여기 대문자 M, 소문자 M으로 표시된 거는 뭐 중심물체 질량, 주변물체 질량이라 표현했지만 뭐 아니면 더 무거운 질량을 대문자 M 아니면 가벼운 질량을 소문자 M이라 표현해도 되고요. 그냥 물체가 두 가지 물체 질량을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R은 두 물체 사이 거리를 R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이 공식에 의하면 서로서로 당기는 힘인 만륜력은 서로서로 멀리 있을수록, 멀리 있으면 이 분모값이 커지겠죠. 멀리 있을수록 만륜력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두 물체의 질량이 하나라도 더 무거워지면 그 힘은 더 강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 상상해 보셨겠지만 지구와 달이 지금보다 훨씬 더 멀리 있다면 서로서 당기는 힘은 약해지겠죠? 그러면 달이 지구를 벗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지구와 달의 그 거리가 어떻게 이게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아주 적절한 거리 때문에 만륜력이 딱 서로 정확히 딱 맞아서 서로 벗어나지도 않고 그렇게 빨리 가까워지지도 않는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할 따름이죠. 자, 만륜 공식은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륜 공식을 이제 유도하는 뭐 방법은 뭐 고등학교 책에도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 나중에 제가 다른 영상을 보여드리고 이건 기본적인 개념. 가끔은 먼저 공식부터 외우시고 나중에 이 공식이 왜 태어났을까를 이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무조건 다 이해하고 외우기보다는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너무 많이 힘이 들어서 좀 포기를 할 수도 있고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번엔 중력입니다. 중력은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지구와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죠. 그쵸? 즉 지구가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도 나옵니다. 지구의 만륜력과 자전에 의한 원심력을 합한 힘. 여긴 좀 이해하기 좀 힘드네요. 그쵸? 이거는 위의 사전적 의미는 좀 이해하기 쉬운데. 자, 위에 건 이해되실 테니까 아래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구가 있는데 지구도 하나의 물체니까 만륜력이 작용하겠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 요쪽 중위도 지방, 우리나라가 있는 지방, 위도, 자, 이쪽을 보시게 되면 자, 보통 만륜력의 방향은 물체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륜력이 당기는 힘이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죠. 회색선으로. 그런데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전을 하기 때문에 뺑뺑 도는 물체는 이렇게 바깥으로 벗어나려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놀이동산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뭐 놀이기구 타본 적 있으시겠지만 막 몸이 바깥으로 나가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 힘을 원심력이라고 하는데 지구 안에서도 당연히 지구가 도니까
원심력이 작용하겠죠. 그 원심력의 힘과 만류력 힘을 합한 힘, 그 합한 힘을 과학에서는 정확하게 중력이라고 표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 북극지방, 적도지방, 중위도지방의 중력이 다 다르다는 거. 보시게 되면 적도지방은 원심력은 오른쪽인데 만류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니까 왼쪽으로 정확히 작용해서 서로 180도 반대 힘이 되네요. 그러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준 요 나머지 힘이 중력이 되는 거죠. 그럼 중력이 여기 중위도 지방보다 더 작네요. 그쵸?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정말 미세한 차이고 뭐 크게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린 중력이 그냥 다 비슷하다고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중력 공식을 그냥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만력 인력 공식보다는 좀 유도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엔 이 중력 공식을 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공식이 태어났는지. 자, 우선은 중력은 힘의 일종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상의 어떤 힘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힘을 이 공식 하나로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뉴턴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다 적용되고 있고요. 100% 맞고 있어요. 바로 그 공식이 F는 ma라는 공식입니다. 어떤 힘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이 공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즉, 이건 질량 기호고요. A는 가속도라는 기호입니다. 가속도는 속도가 변하는 걸 가속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다가 자동차가 점점 빨라지면 속도가 변했죠? 가속도가 생겼고요. 빨랐던 자동차가 갑자기 또 멈추기 시작하면 속도가 변했네요. 그것도 가속도가 변했다고 표현합니다. 즉, 질량을 가진 물체가 속도가 변한다. 그러면 우리는 과학에서는 힘이 생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물체에 힘을 주면 속도가 변하잖아요. 그렇죠? 뭐 일정하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멈춰있던 게 갑자기 움직이던가 하기 때문에 이 공식이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 하나 불러왔고요. 그런데 자, 중력은 만류력의 일종이잖아요. 그렇죠? 중력은 만류력 중에서 지구의 만류력을 따로 중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결국 만류력의 일종입니다. 즉, 중력은 만류력의 일종이니까 만류력 공식으로 계산을 하나, 이게 일반적인 힘의 공식으로 계산을 하나, 그 값은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류력 공식 계산값과 일반 힘의 공식 계산값이 같아야 된다. 그럼 당연한 얘기겠죠. 뭘로 계산해도 그 값은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식을 정리하고 나니까 같은 기호가 있네요. m. 그래서 그걸 없애면 오른쪽은 a만 남고 왼쪽은 이렇게 남겠죠. 그런데 이 a라는 게 가속도라고 했습니다. 속도가 변하는 거. 빨라졌다, 느려졌다. 일정한 건 가속도가 없습니다. 0입니다. 속도가 일정한 건 가속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구 안에서 보니까 이 왼쪽 거를 좀 고민해 보니까 지구 안에서 R값. 자, R은 뭐냐면 거리인데 지구 중심에서 지구 안에 있는 물체 중심까지 거리를 당연히 그 거리라고 하겠죠. 그런데 솔직히 지구의 이 반지름 길이에 비하면 지구 표면에서부터 물체 중심까지 거리는 정말 무시해도 될 정도로 짧습니다. 아무리 63빌딩이 높다 한들 지구의 이 반지름 6,400인가 6,500km죠. 반지름이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에 비하면 무시해서 계산해도 상관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R값은 거의 일정하다 보시면 돼요. 이 거리값은. 그리고 M은 중심 질량이죠. 근데 중심 질량이 지구니까 지구의 질량은 뭐 거의 일정할 테고요. 그 다음에 이건 상수죠. 중력 상수. 상수는 항상 정해진 숫자입니다. 과학자들이 그 숫자를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도 당연히 일정하겠죠. 즉, 이 왼쪽 값을 계산한 결과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온다. 지구의 만류력에서 이 m을 뺀 요 왼쪽에 r제곱분의 m 곱하기 g값은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바로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라는 이 숫자가 나옵니다. 이 단위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9.8이 우선 중요합니다. 9.8이라는 숫자, 일정한 숫자가 나온다는 거. 지구 안에서. 이 뜻을 설명해 주면 이제 가속도의 이제 단위인데 지구 안에서는 모든 물체가 이 중력에 의해서 가속도가 생긴다 얘기입니다. 중력에 의한 힘에 의해서. 근데 1초당 9.8m per sec. 그러니까 1초당 속도 변화가 9.8m씩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물체를 처음에 잡고 있다 떨어뜨리면 1초의 속도가 9.8m per sec. 그 다음에 1초가 또 지나면 19.6m per sec. 이게 9.8m per sec 변화. 속도 변화가 1초당 그렇게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그래서 일정하게 속도가 변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를 기호로 가속도는 가속도인데 지구에 의한 가속도이기 때문에 이 가속도를 따로 기호로 G로 만들었습니다. 기호를 G로 바꿨어요. 그럼 이 A를 G로 바꿀 수 있다면 이 맨 첫 번째 식 F는 MA를 A를 G로 바꿀 수 있으니까 F는 MG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지구 안에서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 질량에다가 지구의 힘에 의해 생기는 일정한 가속도를 곱하면 속도 변화를 곱하면 바로 지구의 힘, 중력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력의 공식은 F는 mg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다르게 좀 이해해보면 g를 남기고 이렇게 치환하면 g는 m분의 f가 나오죠. 이 말의 뜻은 지구 안에서 생기는 가속도, 속도의 빠르기입니다. 빠르기는 질량이 무겁다면 무거운 물체가 떨어진다면 속도 변화가 좀 잘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질량값이 커지면 이 G값이 좀 작아지겠죠? 그쵸? 지금 여기 의하면. 근데 이제 G값은 솔직히 일정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일정하죠 지구 안에서는. 근데 만약에 변한다 가정을 하면 물체의 질량이 커진다면 속도 변화는 천천히 변할 것이다 이런 뜻이고 힘이 세면 빨리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G값이 일정하다 놓고 이제 이해를 해보면 질량이 무거워질수록 그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어쩜 돌멩이라고 하죠. 돌멩이 질량이 무거워질수록 그 돌멩이에 가해지는 중력의 크기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력 가속도 값이 일정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작은 물체면 질량이 작은 물체면 거기에 가해지는 중력도 작아지고 질량이 큰 물체면 거기에 가해지는 중력의 힘도 커지기 때문에 무거운 물체나 가벼운 물체나 항상 똑같이 떨어진다. 그래서 진공 속에서 실험하면 이게 깃털이나 사과 쇠고술이나 똑같이 떨어지죠. 바로 그걸 증명한 겁니다. 이 식을 실제로 증명한 실험과 이 공식에 의한 계산값이 일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맞는 공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류력과 중력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만류력 공식과 중력 공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만류력 공식을 응용해서 중력 공식을 만들었고요. 중력에서 만류력 공식에서 이 작은 m을 제외한 이 세 가지 값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묶어서 G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G값은 9.8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웬만한 이 만류력과 중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만의 루틴으로 과학을 공부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만날게요.